네, 데이비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작 놓아버림에서 제시된 핵심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쌓인 부정적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자료는 이 놓아버림이 개인의 행복과 또 내적 자유로 향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직접적인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이 과연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 세계와 고통의 근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인지, 아니면 특정 감정들이 지닌 어떤 본연의 가치나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좀 간과하는 어쩌면 이상적인 단순화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는 놓아버린 기제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힘, 그리고 그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치를 좀 역설하고자 합니다. 네, 그 놓아버림이라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뭐랄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그 잠재적인 유용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접근법이 과연 모든 사람, 또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가진 다른 측면들, 예를 들면 그것들이 주는 신호라던가 동력으로서의 기능은 없는지, 또 이 기제를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저항 같은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보는 이 놓아버림 기제의 핵심적인 강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제는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신념 체계와는 거의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호킹스 박사 스스로도 강조했듯이 이건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내면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뭐 복잡한 교리나 명상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현재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 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 왔던 감정의 압박감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요. 자료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 또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내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기쁨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뭐 냉소적인 사람이든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이든 혹은 영적인 탐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정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나 문화, 배경과도 무관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처리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감정적인 장애물이 이렇게 제거되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력은 덜하면서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신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정 아래에 억눌려 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핵심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저항 없이 그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도록 허용하면서 그 감정 이면에 있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오래된 경구가 의미하는 바일 수도 있고요. 호킨스가 작은 나, 즉 소아의 한계를 넘어서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 바로 큰 나, 대아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신념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놓아버림 기제의 큰 매력이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간단함과 보편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간단할까요? 자료 자체에서도 보면 이 놓아버림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우리 문화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학습된 신념들, 가령 고통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던가, 아니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 없이 얻는 건 가치가 없다와 같은 이런 뿌리 깊은 믿음들은
놓아버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저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욕망을 놓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영영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자신의 정체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자부심 같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런 저항의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더욱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총량이라던가 개인이 겪었던 심각한 트라우마의 어떤 잔재들을 다루는 과정이 정말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낸다는 말처럼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은 상당한 용기와 인내,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고통스럽고 지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표현이 자칫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인 감정들이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그저 놓아버려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물론 분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분노 자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인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불분명해 보여요. 분노는 때로 불의에 맞서 싸우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공포는 또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을 돕는 필수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고요. 욕망 역시 개인적인 성취나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단순히 낮은 에너지 상태 혹은 놓아버려야 할 것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그 다채롭고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저항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마주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바로 그 저항감 자체, 예를 들어 놓아버리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놓아버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저항에 저항하는 대신에 그 저항감마저도 하나의 감정 에너지로 인식하고 허용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놓아버림 기제가 가진 뭐랄까 심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이 기제 자체의 근본적인 단순성이나 보편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리가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놓아버림은 그 자연스러운 능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자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문화나 신념 체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어떤 보편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장황한 이론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과정이 핵심인 거죠. 물론 깊이 뿌리 박힌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난이도 문제이지 기제 자체의 본질적인 단순함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단순함 때문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항감마저 놓아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보편성과 단순성이라는 프레임이 실제 개인의 경험적인 현실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간극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그 저항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과거 위기의 잔재나 트라우마의 찌꺼기와 같이 깊이 각인된 고통은 단순한 느끼고 흘려보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더 구조화된 어떤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자칫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나 특정 상황의 심각성을 좀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감정을 놓아버리라고 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단하다는 설명이 현실의 어려움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료에서도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나 자부심 같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생존과 직결된 듯한 감정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것이 과연 간단하다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간단함이라는 것은 기제를 설명하는 방식일 뿐 실제 적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지난함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 어떤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개인적인 차이나 특정 상황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호킨스 박사 역시 이 기제가 모든 정신과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은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는 일종의 수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은 감정이라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압력, 즉 감정 이면에 있는 과도한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해소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서 제시된 분노 에너지 활용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상사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때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폭발시키는 대신에 그 분노 아래 깔려 있는 어떤 좌절감, 무력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그런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해소되면 분노 자체는 자연스럽게 좀 잦아들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건설적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직 준비 같은 그런 단계로 나아갈 명료함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파괴적인 측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는 의식의 지도 또는 감정의 척도를 보면 무기력이나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자부심, 용기, 수용, 사랑과 같은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놓아버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낮은 상태의 감정들을 경험하고 놓아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더 높은 상태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 감정들이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들을 통과하고 흘려보냄으로써 더 큰 내적 자유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내면의 힘과 평정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감정 아래의 압력이나 에너지를 해소한다는 설명은 개념적으로는 흥미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특정 감정들이 단순한 압력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행동을 촉발하는 어떤 동기부여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욕망을 목표 달성의 장애물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욕망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료 스스로도 의심하고 바라던 바를 야망이나 욕망, 갈망, 심지어 강박적이고 미친 듯한 욕심을 통해 이루었던 경우를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놓아버림 없이도 강렬한 욕망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를 성취해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욕망이 항상 부정적이고 놓아버려야 할 대상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공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공포나 불안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때로는 공포가 실제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자료에서도 길을 건널 때 차를 살피는 것과 같은 학습된 주의, 즉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경계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는 공포라는 감정이 전달하는 생존 신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죄책감의 경우도 자료는 주로 신경증적이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비판하지만 건강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소위 부정적 감정들을 그 기능이나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낮은 에너지 상태 또는 놓아버릴 대상으로만 규정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들이 가진 잠재적인 순기능이나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거나 어쩌면 성급하게 기각해버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은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하지만 놓아버림의 관점에서 볼 때 욕망이나 공포, 죄책감 같은 감정들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 자체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압박에 사로잡힐 때 발생하는 거죠. 놓아버림은 그 감정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정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되 감정적인 집착이나 부담에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향한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라는 식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목표를 향해 더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의 경우에도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은 감정 에너지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놓아버림은 이 과도한 에너지를 해소해서 필요한 경계심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고통에서는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즉, 감정의 기능은 인정하되 그 기능 수행에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노력은 덜하고 더 성공하며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직과 같은 실자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관련된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고 놓아버림으로써 그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내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의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죄책감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가 실제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 자료에서는 심지어 중증 질환에서 벗어난 사례까지 언급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기법의 강력한 실용성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행복과 성공인 거죠. 자료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통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더 큰 힘, 큰 나의 능력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제시된 그런 이상적인 결과들, 그러니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공과 건강, 행복을 얻는다는 약속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료 스스로도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거나 즉각적이지 않음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불쑥 찾아올 수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또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은 그 변화가 주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점진적이고 때로는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놓아버림이 한 번의 결단이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쩌면 평생의 수행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극심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극심한 빈곤, 만성적인 질병,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압도적인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에게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외부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내면의 감정만 놓아버리라고 조언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면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조언이 개인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외부 환경의 변화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그냥 놓아버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심지어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놓아버림이라는 기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능성과 그것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온전히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넘어야 할 간극과 고려해야 할 복잡한 맥락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과 고통을 다루는 한 가지, 심오하면서도 또 논쟁적인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놓아버림 기제가 특정 신념 체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이며 그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직접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큰 나와 연결될 때 노력 없이 더 큰 성공과 건강,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저는 놓아버림이라는 개념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시하는 단순성과 보편성이 인간 경험의 복잡 다단한 현실, 특히 깊이 뿌리박힌 저항감이나 트라우마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치부하는 감정들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정보 전달 기능이나 동기부여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상적인 결과와 실제 적용 과정 사이의 간극, 특히 극심한 외부적 고통에 직면한 이들에게 이 기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이 자료가 강력하게 시사하듯이 우리가 자신의 내적 상태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가 삶의 질과 경험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휘둘리는 대신에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놓아버림 기제의 핵심 메시지는 그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놓아버린 기제가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각자의 경험과 성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상반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이해하는 여정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자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이해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할 아주 깊고 넓은 영역이니까요. 더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